정치적인 음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던 윤여태 시의원의 견책 처분은 사실상 윤 시의원의 시장 도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등산 등 산길을 걸을 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모투성이 덫이 발견됐습니다. 4일 오후 한 세미 트레일러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인터스테이트 287번 남쪽 방향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뉴욕시가 5일부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새 디지털 정보 스크린을 확대합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구구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음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던 윤여태 시의원의 견책 처분은 사실상 윤 시의원의 시장 도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와 만난 윤여태 시의원은 마음으로 대할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2017년 저지시티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의 도전이 순항 중입니다. 최근 그를 향했던 저지시티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견책 처분은 윤 의원의 이번 시장 도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견책 처분에 따른 지침이 윤리 세미나 참석인데 이 세미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견책 처분한 것이 뭐냐면은 그 윤리 강연을 듣도록 한 거예요. 세미나를. 근데 저지시티 공무원 또 어느 시든지 공무원은 무조건 되고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윤여태 시의원은 이번 시장 도전이 온갖 음해와 술수가 난무하겠지만 그동안 정도를 걸어왔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만큼 이번 시장 도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의회 당선이 이익 집단의 정치적 헌금이 아닌 한인들의 도움으로 그간 떳떳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커뮤니티의 힘으로 당선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2017년까지 그런 여러 가지 흠집내기의 그 선전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음해가 있을 거라고 마음 먹고 있고요. 그 어떠한 그 이익 집단이라든지 어떠한 그 특별한 그 개발 그 회사로부터의 그 정치적 헌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작은 기부로부터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한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쓰리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한 사람들은 정말 지지한 것 자체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여태 시의원은 부동산세 감면 철회를 통한 재산세 불균형 해소,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개보수, 주차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돌풍을 일으키며 시의원에 당선된 윤여태 시의원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민정치 역사가 기대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던 한인들의 체류 제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내 체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안된 그런 그 새롭게 투자자들이라든지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런 문호를 열겠다라는 거는 아마 지금 NIW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기존의 복잡한 고용인증과 노동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와 2순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적극 포함될 방침입니다. 해외 기업인들의 체류 제한 완화를 통한 국가 이익 창출 증진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잡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던 분들이 현재 이제 그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자본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 발전에 그런 그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런 영주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최소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조건부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창업 투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10년 장기 체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 허용으로 미국 내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한인들의 진출 활로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등산 등 산길을 걸으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모투성이 덫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 하이킹 코스에서 위험한 덫이 발견됐습니다. 이 덫이 발견된 장소는 윌리엄 페러슨 대학 인근 하이마운틴 파크 등산로입니다. 이곳은 매일 많은 등산객, 자전거 이용자,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의 유입이 잦은 곳으로 이 덫으로 인해 자칫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등산로에 못이 여러 개 박힌 나무 판자가 사람들이 걷는 도보 아래 흙과 나뭇잎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을 한 등산객이 발견해 최초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4일 오후 한 세미 트레일러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인터스테이트 287번 남쪽 방향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뉴저지주 오클랜드보로에서 사고가 난 타겟 스토어 트럭은 이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고속도로 남쪽 방향 287번 도로가 셧다운됐습니다. 또 287번 남쪽 방향 도로 8마일이 넘는 구간의 정체가 이어져 퇴근길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5일 오후 뉴욕 로어 맨하튼 형사재판소에서 변압기 이상으로 불이 붙어 큰 연기가 발생해 재소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백센터 스트리트 지하에서 기능불량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소방 인력이 초기 진압에 나서 이 화재는 금방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화재 소동으로 검거 후에 재판을 받던 재소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등 소란이 야기됐습니다. 뉴욕시가 5일부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새 디지털 정보 스크린을 확대합니다. 이는 뉴욕시가 270억 달러를 들여 진행 중인 새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카운트다운 시계가 도입이 되면 지하철이 역에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 표시하게 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디지털 카운트다운 시계를 5일부터 지하철 N, Q, R라인이 지나는 8개 역에 90일 동안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MTA는 269개 모든 역에 지하철 라인의 도착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카운트 시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카운트 시계는 현재 176개 지하철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 5일부터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131대 버스도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카운트 시계가 도입되며 2018년도까지는 3,600대의 버스에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피지와의 1차전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표팀은 5일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피지와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8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둬 16강 진출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8일 오전 4시 같은 경기장에서 독일과 2차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독일은 앞서 열린 멕시코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한국이 독일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무조건 독일을 앞서게 됩니다. 최약체 피지가 독일과 멕시코를 연달아 큰 점수차로 꺾지 않는다면 한국은 최소 C조 2위를 확보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구구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4일 일본계 구구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구구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렌데일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곧바로 캘리포니아주 제구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에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실험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건은 4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유엔에서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려면 기존의 5대 핵 보유국과 원자로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 모두가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44개 국가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서명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서명은 했으나 의회 비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CTBT 비준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미 재무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자 신원 확인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봉준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네네. 결국 돈 세탁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이번 해 1월에 미 재무부가 이제 부정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하여 고가 부동산의 숨은 구매자들의 신원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제 3월부터 맨해튼과 마이애미주 여러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이거 실시됐고 수상한 자금이 부동산 거래에 투입됐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7월부터 뉴욕시티 전체, 마이애미 카운티에 있는 여러 카운티,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 3개 카운티 등을 확대한 조사를 이제 할 것이라고 이제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동산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분들은 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쉘 컴퍼니를 통하여 부동산을 사고 또 이 부적절한 돈이 그 쉘 컴퍼니를 통하여 들어와서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을 할 적에는 자기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가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절히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럼 이번 발표가 주는 의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이제 맨해튼 경우에는 이때까지 300만 불 이상, 그 외에 다른 맨해튼 주변에 있는 더에서는 150만 불 이상에 넘는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조사의 대상 범위에 속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든지 아니면 회계사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들한테 이 구매자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요구를 하고 이것이 과연 이상한 방법으로 통하여 캐시와 돈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쉘 컴퍼니가 이제 LLC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LLC를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들의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왜? 만약에 150만 불 이상의 돈이 부적절한 이유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는데 그 돈이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 불법으로 미국에서는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150만 불 이상에 들어가는 돈, 부동산 파시는 사람들은 좀 더 굉장히 신중을 구하시고 또한 근데 그러나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번 발표로 혹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의를 하는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게 해야 되겠는데 한 그룹은 이제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SBI와 다른 특별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요구를 할 적에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 깊게 자기들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한 이제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사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거를 다 에스태블리시를 하고 부동산을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로 인해 한인사회가 특별하게 좀 더 추가로 전할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이 150만 불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됨으로써 이
상당한 부동산의 그 가격이 큰 또 비싼 부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으로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큰 financial, commercial building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저택을 사시는 쪽에서는 이 돈을 세탁할 목적으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또한 불법적으로 돈을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아마 시간이 지남으로써 FBI와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것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자문 여러 가지 자문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관행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의 수사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됐습니다. 4일 흑인 절도용의자 라쿠안 맥도널드에게 16차례 집중 총격을 가해 사살한 시카고시경 소속 백인 경관 제이슨 반 다이크와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2명의 특별검사 손에 맡겨졌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새 일자리 수가 25만 5천 개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0.25%에서 0.5%인 현행의 기준금리를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 인상할 수 있다는 한층 우호적인 기반이 조성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제일 비싼 도시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인 세빌스에 따르면 런던은 이제 뉴욕과 홍콩에 이어 주거비가 세 번째로 비싼 도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뉴욕의 집세는 소폭 올랐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1년간 사는데 드는 집세는 뉴욕에서 지난달 기준 11만 4,010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2%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신용카드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또다시 위기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미국 은행들의 대출액은 5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소비자 대출은 2007년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이력을 지닌 뉴욕의 부동산 기업인이 뉴욕 시장직에 도전합니다. 뉴욕에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꼽히는 폴 메시 주니어가 4일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메시가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드블라지오 시장과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기간에 자체 제작한 기사 작성 로봇 헬리오 그래프를 가동해 실시간 속보를 자동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일 오전부터 헬리오 그래프가 제작한 속보 뉴스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 등 외부 채널로 내보냅니다. 다이아몬드의 국제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또 유럽이나 중국 등지에서 매입이 계속 줄면서 재고가 쌓인 연마업자의 덤핑 판매까지 나타났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의 국제 가격은 투명도나 색채가 뛰어난 최상급이 1캐럿당 8만 3천 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5%가량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보안상의 버그를 찾아내는 해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4일 블랙헤드 해킹 컨퍼런스에서 자사 시스템의 버그를 찾아낸 해커에게 최대 2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제어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찾아낸 해커에게는 20만 달러를,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하는 버그를 발견한 해커에게는 5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8월 6일인 토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이날 강풍도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7일인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8일인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9일인 화요일은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1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